외회전을 해서 이만큼 올라가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럼 더 아프게 하세요. 한 이 정도 올라가서 더 이상 아파서 못 올라가요. 그럼 더 아프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입니다. 밤에 자다가 가장 많이 깨는 어깨 통증의 원인은 오십견이라는 병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 오십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십견이란 말은 보통은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죠. 50살이 돼서 어깨가 아프면 그냥 오십견이라고 하고 동결견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 그래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에 유착이 되면서 염증 반응이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명이 가장 정확한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유착성 관절낭염이 시작되면 정상 관절낭에 비해서 굉장히 빨갛고 충혈된 관절낭으로 변하게 되고, 느슨하고 이완이 되고 관절 움직임을 할 때 충분히 여유 있어야 되는 관절낭이 쪼그라들고 늘러붙기 시작하면서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옵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이 그냥 굳는 거죠. 옴짝달싹 못하게 될 정도까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염증이 되고 충혈된 범위가 넓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 자체가 밤에 훨씬 커지고 밤에 깨기도 하고 해서 항상 우리가 잠 못 이루는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관절낭의 유착과 염증을 일으키는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병증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자체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여러 전신질환과 연관돼서 생기기도 하고, 또 국소적인 병변과 연관돼서 2차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이 전신질환과 연관됐을 때는 뇌졸중이나 유방암 수술, 그리고 어깨나 가슴 부위에 광범위한 수술하고 나서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병상생활을 오래 하면서 관절이 그냥 눌러붙어 가고 굳어가면서 관절낭에 유착과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인대나 힘줄 손상으로 인해서 고정을 한다든지, 수술을 하고 나서 일부 안정하는 기간 동안에 고정을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이후에 오십견 유사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이 전신적인 내분비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이런 관절낭의 염증이나 유착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가 있으면서 당 조절이 잘 안 되셨을 때 이런 오십견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 많은 걸로 보고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갑상선 질환이나 파킨슨병 같은 게 있으실 때 이런 오십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는 40세 이상에서, 그리고 여성에서 병증이 훨씬 빈번하게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관절이 굳어가는 병인데, 거꾸로 관절이 너무나 느슨해서 과도한 유연성이나 이완증이 있을 때 자꾸 들썩들썩거리면서 관절낭이 늘어나는 그런 이벤트가 반복됐을 때 유착성 관절낭염이 2차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국소적으로는 어깨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충돌 증후군,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이런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런 관절낭의 유착이나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통증이나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석회화 건염, 그리고 어깨 관절 인접한 부분에 있는 견쇄관절의 관절증이나 관절 안쪽에 있는 연골판, 관절을 지지해주는 관절 와순이라는 연골판 구조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손상이 있어도 2차적으로 이렇게 유착성 관절낭염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 오십견은 보통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상당히 좀 많고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오십견이면 치료 안 하고 시간 지나면 그냥 저절로 나으니까 냅둬라 라고 권고를 하거나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거랑 동반되어 있는 다른 질환이 있어가지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오십견 유사 증상은 시간 지나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통증이나 불편감이 심화되고,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방치가 됨으로써 주변에 있는 근육의 위축이나 관절의 균형이 안 맞으면서 생기는 2차적인 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물론 일찌감치 해결하고 더 진행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만, 자연 경과적으로는 이렇게 4단계로 나뉘면서 해소가 되는 병증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한 첫 3개월까지는 이렇게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점점 통증 때문에 안 쓰게 돼서 관절이 저절로 굳어가고, 초기에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 그리고 관절 강내 주사요법이나 이런 걸로 좀 좋아지게 하면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되고, 프리-프리징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즈란 말이 언단 얘기죠. 동결견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우리가 보통 염증이 심해지는 단계를 이 프리징 스테이지, 점점 염증이 심해지고 관절이 굳어가는 시기가 한 3에서 9개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지속적으로 통증이 심해지고 막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못 견딜 정도로 괴롭다가 관절이 굳어가지고 움직이긴 힘든데 통증이 사라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 단계가 이제 3단계가 되게 되겠고, 그 상태에서 프로즌 스테이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움직임이 제한이 있긴 하나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주변에 있는 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이나 이런 2차적인 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그때도 적극적으로 관절을 스트레칭 시켜가지고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한 18개월에서 24개월이 되게 되면 이제 저절로 해소가 되면서 통증이나 운동 범위가 정상화되는 경과를 띠게 됩니다. 50견이란 병증 자체가 단독으로 오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병증이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해결하고 어떻게든 관절 굳은 걸 좀 좋아지게 하는 노력을 해야지 빨리 좋아지고 다른 병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냥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긴 합니다. 항상 진찰할 때는 단순히 그것만 단독으로 있는지 아니면 2차적인 질환이 있어가지고 2차적으로 온 50견 유사 증상인 건지를 의사들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거력 청취 어땠는지, 외상이나 다른 전신질환,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유방암 수술의 과거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먼저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고, 야간시 주무실 때 통증이나 이런 정도가 얼만큼 심한지를 보통은 물어보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진찰을 해가면서 운동 범위의 제한을 확인을 하고,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된 정도와 어느 정도 운동 범위가 늘어난 만큼의 통증이 생기는지의 통증의 수반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래된 경우에는 관절이 굳어갖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깨를 움직일 때 일하는 근육들이 점점 마르고 위축이 오기 때문에 멀쩡한 반대쪽에 비해서 문제가 있는 쪽에 근육이 좀 마르거나 근육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양쪽을 비교해가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력의 양상도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영상 검사로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깨 주변에 혹시라도 칼슘 침착이 있는지, 그리고 관절 주변에 있는 관절증이나 관절 주변에 뼈의 변형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외상의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동반된 회전근개 쪽에 파열이나 진단을 해야 되는 병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역시 MRI를 찍는 것이고요. 비용도 비싸고 급여가 안 되는 검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관절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고, 기존에 있었던 동반 질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절 싸고 있는 관절낭의 유착이나 염증의 범위를 우리가 MRI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거쳐가지고 이제 병증의 정도를 확인하게 되고, 간혹 가다가 관절이 굳어 있고 통증이 있는데 전혀 50견 양상의 병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연골이 닳거나 뼈가 계속 맞닿으면서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그런 퇴행성 관절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우리가 정확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검사를 토대로 진단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증이라든지 이런 병증이 있으면 치료하는데 먼저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요착성 관절염이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 먼저 선행된 질환인 회전근개 쪽의 손상이 파열까지는 아니고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당연히 관절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 보통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먹는 약으로 복용해가면서 이게 이제 염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다른 호르몬 계통, 내분비 계통에 문제가 있으시면 그런 전신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우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굳은 어깨를 풀기 위한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스트레칭, 위로 올리거나 밖으로 돌리거나 옆으로 벌려서 늘리거나 아니면 내회전을 하거나 이런 크게 4가지 동작의 스트레칭을 권유드리게 되고, 저희가 보통 외래로 오시면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외회전을 해서 이만큼 올라가면 아파서 못 하겠어요. 그럼 더 아프게 하세요. 한 이 정도 올라가서 더 이상 아파서 못 올라가요. 그럼 더 아프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동작의 운동을 함으로써 불편감은 있긴 하지만은 가동 범위를 늘리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운동하는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관절낭 쪽에 유착이나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제 주사치료, 관절 안쪽으로 해서 좁아진 관절을 좀 부풀리고, 그리고 유착이나 염증, 충혈된 반응들을 가라앉기 위한 소염제를 넣어주고 하면서 이런 초음파 유도 주사치료를 통해 가지고 재활이나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사들이 노력을 합니다. 본인이 혼자 아파도 참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도 좋아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워낙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긴 어렵고, 도수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걸 좀 병행해서 옆에서 누가 도와드리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1차적인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인 시술이나 수술로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주사치료나 재활치료, 도수치료 같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아예 한쪽 팔을 부위 마취를 한 이후에 관절 안쪽으로 해서 염증이나 유착이나 이런 걸 풀어줄 수 있는 주사를 넣어놓고 그 상태에서 팔을 직접 의사가 스트레칭을 시켜드리면서 관절 싸고 있는 관절낭이 쪼그라든 부분을 파쇄시키는 시술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유착된 조직 그리고 늘러붙은 조직을 뜯어놓는 거죠.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서도 관절이 굳어가서 재활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 마취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식의 파쇄술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특수한 경우에 아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하는, 그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술이긴 합니다. 1차적으로 관절이 굳어 있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 놓고 그 안쪽에 안정적으로 관절이 좀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재활을 하면 그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더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그런 비수술적인 파쇄술, 마취와 어깨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RF라고 하는데,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 이게 조직을 이완시키거나 소작하거나 분리시킬 때 쓰는 그런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두꺼워진 관절낭을 쭉 터놓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이죠. 물론 그런 것들은 2차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좀 봉합해야 되는 경우나 석회화 건염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단순히 이런 동결근, 오십견 증상이 있을 때에도 끝내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서 치료할 것을 우리가 단계별로 고려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십견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든 이런 오십견 유사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굳어있고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진찰을 일단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다른 동반 손상에 의심이 되거나 과거력에 따라서 다른 케어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영상검사나 피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히 진단하는 거를 진행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냥 마냥 방치하고 아픈데 참고 진통제 같은 걸 먹으면서 이제 시간 가길 기다리다가는 말씀드렸듯이 어깨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의 위축이나 약화, 그리고 균형이 깨지면서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증상이 시작됐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스트레칭을 해가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정상화시키거나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환자분한테 일찍 시작한 스트레칭이 오십견을 먼저 잡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더라도 참고 스트레칭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정확히 진단한 이후에 단계별로 의사의 권유를 받아서 치료 방침을 세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세종스포츠 금정석 원장이었습니다.